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자손단지 이야기, 보지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도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배우는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배우는 최초의 사랑을 통해 한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게 되는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대답이 나와요. 뭐 짝사랑이요, 선생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이요 라고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한 공부는 하고 있지 않죠. 자, 사랑의 종류를 성장 과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사람이 배워가는 사랑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아기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받는 사랑을 자녀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로서 받는 사랑, 자녀의 사랑. 자, 이때 사랑은 그냥 무한정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이죠. 부모는 전적으로 아이의 요구를 사랑으로 들어줍니다. 그런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해서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아, 이런 세상 따뜻하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받으면서 느끼게 되죠. 두 번째, 조금 더 성장해서 느끼게 된 사랑 뭘까요? 바로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요즘은 형제 자매보다 또 한 아이 가정이 많으니까요. 외아들 외동딸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친구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으로도 대체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은 어때요? 이런 사랑을 통해 사랑이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동등한 관계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새로운 차원에서 나누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들, 이때의 사랑은 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아기 때 받는 것처럼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을 좀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조금씩 나와 상대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어때요? 세 번째, 조금 더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바로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랑 역시 또 다르죠. 강렬한 사랑의 경험은 앞에서 배운 부모, 또 형제 자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욱 밀착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좀 더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도 많이 겪게 돼요. 또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성숙해지는 사랑, 남녀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가장 마지막 단계, 4번째. 사랑으로 친다면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가장 큰 사랑.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주는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사랑보다 상대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단계에서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상대 입장에서 모든 관심,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게 되죠. 삶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 또 다른 말로는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을 배워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해 좀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대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정의 기본이 되는 거,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부모의 사랑 전에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거, 바로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죠.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온전히 남녀가 하나 되었을 때 그 부부가 더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고,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남녀 간의 성과 사랑에 대한 모델을 보게 될 겁니다. 남녀 간의 성과 사랑을 통해 자신이 태어났고 그런 자신을 책임져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겠죠. 저는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과 사랑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부모님은 장사하시느라 바빴지만 이런 가치관을 저에게 한번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남녀 간의 사랑 진짜 이렇게 중요한데 한 남자랑 한 여자랑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그러지? 정말 이런 고뇌 속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이 했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저도 정말 즐기면서, 성이라는 거 즐기면서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즉흥적으로 끌리는 대로. 하지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봤을 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남녀 간의 성과 사랑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가정이 너무 아픈 세상이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중요한 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사람들은 참 어색해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중고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자기는 다 알고 있대요. 코웃음 칩니다. 어른들은 더 하겠죠. 성이라는 주제 배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진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성과 사랑 너무 많이 아프고 다쳐 보입니다. 제가 소년원에 갔던 이야기, 2013년에 소년원에 성범죄로 들어온 아이들 40시간씩 교육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소년원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긴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꼭 만나보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요. 소년원 입구에서부터 보안 절차가 철저합니다. 철문을 지나서 안쪽에 교육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철문을 거쳐야 돼요. 그 안에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초반에 몇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뿐이구나 라는 거 느꼈고요. 정말 밖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보낼 수도 있는 인생의 참 좋은 순간을 철창 안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범죄,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함께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요즘은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런 시간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재미로 술 마시고 게임하고 성관계를 갖고 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그렇게 재미로 한 일이 큰 일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지내고 있을까요? 소년원에 들어온 그 성폭력 가해자 친구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사실 가장 큰 감정, 억울함이에요. 여자 쪽의 부모가 알게 돼서 신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아이들 중에는 스스로 너무 억울해하는 경우 많습니다. 분명히 둘 다 합의했고 좋아서 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죄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드물게 한 번은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소그룹으로 하니까.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한 것 같다면서 막 울던 친구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성이라는 거 너무 가볍고 게임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술 마시고 게임하고 무슨 죄책감이 있겠어요. 더욱 심각한 건 아이들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집니다. 피해자 부모 중에 아이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합의금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을까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돈을 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 나는 내 죗값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남녀 사랑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부부의 사랑, 즉 남녀의 사랑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쉽게 변하고 쉽게 끝나는 사랑이 남녀의 사랑 같아 보입니다. 오죽하면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외치는 광고까지 있었겠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정말 재미있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 EBS 다큐가 있었고요. 또 그걸 책으로 만든 사랑 900일간의 폭풍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큐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900일간의 폭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 진시아 하잔 교수가 미국인 5천여 명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열정적인 사랑의 유효 기간이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로 구체적인 사랑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냈습니다. 생각보다 꽤 길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30개월이면 딱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 중에 폭풍같이 열정적인 기간이 길면은 3년이라는 말이에요. 그 폭풍 같은 사랑이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열정적인 사랑의 한 부분, 초반의 감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 예를 들면 편안함, 안정감으로 그런 사랑들이 설레임이 대체된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900일, 폭풍 같은 열정이 식으면 사랑이 사라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겠죠.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을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 책 66페이지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시간은 뇌에서 열정을 앗아가지만 익숙함을 선사하고
심장 박동을 무디게 만드는 동시에 편안함도 가져다 준다. 시간은 사랑을 좀먹기도 하지만 시간은 두 사람을 익숙한 연인으로 길들이기도 한다.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의 몫이 아니던가. 연인 앞에 막막히 흐르는 시간이라는 강. 연인은 그 강을 건너야 한다. 그들은 어린 왕자에게 들려준 사막 여우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네가 너의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야.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시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성숙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부부라는 이름과 또 부모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가장 큰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 멋진 성과 사랑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전문 강사 이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